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짧지만 강렬한 글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파리에서 잔혹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단지 정신이 나간 인간일까요? 그는 분명 자기 혼만이 유일하게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내 혼만이 유일하게 올바르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말로 최악의 범죄 예비 음모입니다. 한 편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위대에게 물대포가 아니라 화염방사기를 썼어야 한다는 인간이 있군요. 이 인간은 IS 자살폭탄 테러범보다 더 극악한 자입니다. 이런 인간을 지지 기반으로 삼게 되면은 어떤 권력이라도 IS 수뇌부처럼 됩니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요, 미국 경찰은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지지 기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족이었군요. 네, IS 수뇌부처럼 돼가는 대한민국 권력 염려됩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에도 일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름에서 풍기는 어감이 썩 좋지 않아서 살면서 고충 좀 있었겠다 싶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정례회동에서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미국 경찰은 막 패버린다.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며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0~90%는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정치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 사태가 터져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찰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100번 양보해 차벽을 설치한다면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해야지 하루 전부터 군사작전하듯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고 헌법 부정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사후 약방문 수준에 그치는 이상 야당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게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파리 테러, 새누리당이 그냥 넘길 아이템이 아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대응 체제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테러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담당해야 할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한 대테러 법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감시하게 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정원을 대테러 기관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 참 되는 일이 없네요. 문재인 몰아내기를 하려던 차에 교과서 국정화라는 변수로 주춤했고 또 기회를 잡아서 다시 문재인 몰아내기를 시도하려 했는데 보성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참상이 터져서 오늘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민진모가 그렇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주말 경찰의 살인적 진압 사건에 대한 당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위한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당내외 상황을 반영해 며칠 연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 원래는 문재인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낮 2시에 갖기로 했었습니다. 도로 건설 같은 사업을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고 하죠. 기획재정부가 영남에 SOC 예산을 폭풍 투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서 부당하고 과장한 것을 줄이게 돼 있는데요.
영남 SOC 예산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올린 원안보다 무려 1조 원 넘게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늘어난 규모에 있어 영남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SOC 증액 예산 절반 이상을 영남이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영남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이 영남공화국, TK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유엔의 고위 소식통의 말을 빌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북한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친박 진영이 반기문이 대통령하고 친박이 총리를 맡는 이원 집정제 개헌을 공공연히 주장할 정도로 자신들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고 있는 반기문 총장 아닙니까? 방북이 성사될 경우 국내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반기문 총장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는 중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됐지만 방문 직전 북한의 거부로 취소됐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9, 옹해아 과메기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 은이 콜라겐 9.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농민 백남기 씨.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백남기 씨 얼굴 정면을 향해서 물대포를 최초로 분사했지요.
그뿐 아니라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20초 이상 조준해서 물을 쏘아댔습니다. 동영상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정현찬 회장이 어제 규탄 집회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농사만 꾸준히 지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은 욕심을 내서 돈 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소한 기초농산물이라도 국가 수매제를 실시해서 농민들이 안심 넣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올해 풍년이 들어서 정말 농민들이 논두렁에서 두둥실 춤추면서 절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쌀값이 작년보다 오히려 40kg 수매 한 가마당 만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쌀값만이라도 보장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이런 농민들을 폭력으로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백남기 회장님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이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 많은 농민들이 물대포에 의해서 부상당하고 또 정말 아프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대에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식량을 우리 농민들이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의 식량을 내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국민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이 땅의 식량 주권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제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 씨를 이끌고 인도 쪽으로 구조하려던 시민들이 있었죠. 이분들도 물을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만났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이 목격하신 장면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물대포로 맞고 중심을 약간 잃었고요. 다시 또 물대포로 맞고 바로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셨어요. 그걸 보고선 그쪽으로 다가가셨겠네요? 예, 쓰러진 뒤에도 계속 물대포를 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분에 일단 얼굴 쪽으로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배 위로 올라가서 등 쪽으로 제가 물대포를 막아냈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쓰러지는 장면이 아주 그냥 통나무 쓰러지듯이 확 쓰러지는 모습이던데 그 후에도 물대포를 계속 쐈다고요? 그 위에? 예, 계속 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쐈을 것 같아서 그분을 옮기는 게 아니고 우선 물대포를 막기 위해서 올라가서 등진 거죠. 물대포 쪽을. 이대로 그냥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예. 그 물대포 호수와 쓰러진 백모 씨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됐나요? 한 20m나 될까요? 예. 그 물대포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셨습니까? 등으로 맞았을 때? 무릎 한쪽을 꿇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물대포 맞으니까 두 손을 땅에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을 짚어야 버틸 수 있을 정도? 예.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아픈 정도였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목이랑 등 쪽이 뻐근합니다. 예. 그래서 버티다가 몇 분 만에 어떻게 옮기셨어요? 몇 초간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른 시민이 한 분, 그때 이제 너무 물대포를 많이 맞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옮기려고는 못했는데 다른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어깨를 잡고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리를 잡고 아마 몇 발자국 옮겼을 겁니다. 왜냐면 계속 물대포를 쏴댔고 옮기는 와중에서도 저는 더 이상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제 몸 자체도 이렇게 가누기가 힘들어서 살짝 옆으로 빠졌는데도 그때도 계속 저한테도 쏴대고 그러더라고요. 물대포를. 조준 사격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준해서 쐈다? 따라다니면서 옮기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옮기는 사람들 제 등 뒤로 물대포를 쐈고요. 아니 부상자를 옮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따라다니면서 쐈다고요? 예.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뒤로도 계속 끝까지 막 쏴고 있더라고요. 민중총궐기대회 투쟁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서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참가자가 500여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새누리당일 텐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아니겠죠? 예.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서 야당이 경찰에 대해서 과잉 진압을 했다라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는 마치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IS 테러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꼴이라면서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백남기 씨 것만 해도 이번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빠지고 왜 나이 드신 분을 앞장 세우는가? 이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라면서 주최 측 농간으로 돌렸습니다. 백남기 씨 참극과 관련해서 말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자극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애초에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했던 곳을 이탈해서 처음부터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광장에 직결해서 아시겠지만 광화문 광장 바로 너머에는 경복궁 뒤에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주최한 측이 의도한 속내가 있는 것이죠. 그 청와대 경내로 다수가 몰려가면 거기서는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노리고 집회를 주최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먼저 차벽을 치고 원천 봉쇄를 했다. 평화행진을 방해한 건 오히려 정부다라고 또 어제 집회 주최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아니 그건 사실하고 틀리고요. 지금 집회가 예상됐던 것은 서울광장하고 서울역 광장, 대학로 이런 곳이고 지금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애초에 그 허가받은 차로를 넘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직결하려고 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인 시위나 집회는 금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 바로 너머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집회에 참석한 농민 69살이시죠. 백모 씨. 물대포에 맞아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의 진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먼저 시위대를 자극시켰던 여러 가지 면들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 또 주최 측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왜 10만 시민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면서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러면서 51명이 연행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다 48시간 이내에 석방이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 어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적단체 구성죄로 구속된 사람이 있었느냐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그 농민을 왜 시위대 맨 앞에 서서 이런 변을 당하게 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집회 주최 측에도 그게 말 그대로 지금 요즘 집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회에 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왜 서울 시내에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경찰 추산으로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상황을 오게 됐느냐.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누군가의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혹은 누가 시켜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울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 농민께서도 누군가가 시켜서 그 앞자리에 가서 그 물대포를 맞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로 이런 행위들을 멈췄으면 좋겠다. 물대포를 발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네.
그런데요, 지금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내고 사다리로 경찰차에 올라가고 쇠파이프, 강목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평화적 시위는 분명히 아니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참여했었고 SBS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SBS의 기자들도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것이 폭력으로 점철된 집회였다 이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몇몇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의 뜻과 마음들이 폭력으로 점철돼 있었던 그런 집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민주당 대표실 비공개 회의 도청의 배후인지 그 여부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고대영 후보자는 부정했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도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사안은 검경 수사에서도 도청에 준하는 일정한 녹취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그 기자가 한 일인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서 당시 회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그 녹취 내용을 줄줄이 읊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녹취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질의, 고대영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강동순 씨 녹취록 보셨어요? 녹취록을 못 보고 내용 전에 들으셨어요? 네, 거의 보니까 이분이 됐으면 더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보자에서 낙마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부 사정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 보니까 KBS 이사회나 청와대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된 웬만한 사람 이름은 실명으로 다 나오는데 다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KBS 사장 인선할 때 이렇게 내부끼리 이렇게 암투를 계속 벌여온 게 관행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KBS의 사장 후보들이 특히 강동순 씨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낙점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암투와 상당한 인맥을 동원했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건데 아까 고 후보자께서는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가 되면 과연 결국 청와대의 신세를 진 꼴이 되는 건데 그럼 청와대의 청탁이나 청와대 압력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공정성 문제에서 핵심은 결국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와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물론 협조 부탁은 늘 하는 겁니다만 정책적 설명은 필요한 거니까 야당도 필요하면 KBS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당 사정을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기사를 넣고 빼라든가 순위를 뒤로 미루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명백한 압력이 들어올 경우에 막으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보도 책임자한테 마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테러 방지 법안은 총 5개인데요. 5개 법안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 19대 정기국회 중으로 처리가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국가정보원, 글쎄요. 김정일 사망 소식을 온 국민과 함께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라는 대북 정보 수집은 안 하고 대남 정보 수집 또 정치 공작이나 일삼는 그 태도로 과연 대테러 방지가 될까요?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기본법을 발의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업무는 아직도 33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 테러 활동 지침에 의존하고 있고 실무는 국정원의 테러 정보 종합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규정에 불과한 대통령 훈령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테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법률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대테러 규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뒤에 제시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테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앞다퉈 대테러법을 제정하는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2001년 16대 국회부터 통합 테러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난 2013년 3월 27일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의 지정이 불법 사찰과 반정부 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동 제정안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고 국회 정보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외에 새로운 테러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국가 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 개정을 국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사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파리와 서울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자행됐습니다. 뭐 좀 시끄러운 일 터진다 싶으면 해외로 나가시는 박근혜 대통령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터키에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파리와 프랑스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그 중간에 있지만 하여간 안녕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무탈하셔야죠. 예. 자, 파리 테러 소식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정말 IS는 색출해서 제거해버려야 할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잘못 있는 놈은 물론이고 잘못이 없는 놈까지 아주 깨끗하게 섬멸해버렸을 겁니다. 그랬죠. 실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고, 그 부친께서 남로당 조직책이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직원들을 다 불어서 혼자만 살았는데 그런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애먼 사람들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거 재현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가지 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I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IS요? IS? 혹시 IS 이 새끼 아닌가요? 에이, IS가 이 새끼겠습니까? 그럼 그 새끼인가? 에이, 왜 그러세요?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요? 아니, 그게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거야말로 혼이 비정상 상태군요. 없는 국가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허언증이 있는 집단이군요. 하여간 박 대통령님, 파리도 파리지만 서울도 문제입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네, 격퇴했다고 들었습니다. 파리는 서울을 배워야 합니다. 도심 테러는 어떻게 소탕해야 하는가? 서울이 거의 교과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농민 한 분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시민이 다치고 고통받은 그런 일들입니다. 왜 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누가 그 집회 나가라고 했습니까? 누구도 그 집회 나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도리어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 해도 물대포를 사람 얼굴에다가 직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찰 내규를 떠나서 그게 죽일 마음 없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잔뜩 가문 들녘에 가서 물대포 직사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정권은 여기저기 물을 골고루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고 선별적 복지에만 능합니다. 그래서 잔뜩 가물어진 논에다가 가물어진 그 부분, 특정 부분만 물대포로 직사했습니다. 사람에다가도 물대포가 필요한 쪽에다가 직사를 하지요. 아니, 그 사람 쫓아내려고 물대포를 직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먼 데다가 뿌립니까? 저는 직사가 국정 운영 철학입니다.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시위를 위한 시위, 막아야죠. 국정원 개혁 거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그리고 반대파 숙청하기, 교과서 국정화까지 지금 막 나가다 못해서 거의 역주행을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여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민들이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가 왕국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시간 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에게 일깨워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기 왕국 맞습니다. 동물의 왕국. 티꺼운 거, 만만한 거는 진사명하지 않고 바로 삼켜버리는 여기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게다가 제가 소시적부터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 말 못 들으셨습니까? 이 돼지야? 그 물대포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마음이 추워도 없으신 거네요. 아니, 사과는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 내 수도의 주말 저녁의 흥을 깬 자들이 누굽니까? 불프,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불새, 블랙 세러데이를 만든 놈들한테는 캡사이신 정도가 아니라 홍어 삭히다가 만 물, 새우젓, 까나리 액젓까지 섞어가지고 뿌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유, 정말 불새도 아니지 불나방에 불과한 가련한 인간들. 아니, 물대포를 18만 리터를 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은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이 가뭄에 그 물을 어디서 끌어왔냐고 말입니다. 아니, 가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 장면 보시고 기가 막히셨겠어요. 아니, 가뭄 걱정을 왜 합니까? 우리에겐 무한한 수자원, 바로 공주보가 있는데요. 앞으로 광화문에서 공주보까지 수도관을 연결할까 생각 중입니다. 기왕이면 앞으로 민중총궐기를 공주보 근처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왜 그 먼 서울까지 옵니까? 국토의 중심부 충남 공주도 좋습니다. 아이고, 이건 사과는커녕 앞으로 떠들 테면 떠들어봐라 이거군요. 아니,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사회자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제가 마치 국민과 소통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예, 그렇군요. 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 경찰은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이 말 동의하십니까? 아유, 전시작전 통제권뿐 아니라 도시 치안권까지 미국한테 줘야 하나 봐. 물대포만 쏘니까. 그래서 살만하니까 저렇게 입들이 튀어나온 거지. 아유, 재수없어.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공화국 논평. 보성의 농민에게 물대포를 쏴서 사경을 헤매게 만든 공권력에 대해 더는 두고 볼 수만 없다고 판단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물대포를 쏜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총리 황교안 전도사에게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경찰의 내부 규정, 즉 세수차 운영 지침에 따라 세수차를 운용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경찰이 구호는커녕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직사로 살수해 이를 더는 좌시하지만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황교안은 인권이나 안전에 대한 관념 없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쏜 경찰을 반드시 색출해서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벌써부터 살인정권 운운하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박동지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예단하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황교안은 분노하고 개탄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즉각 그 경찰을 잡아다가 문을 꼭 닫고 이를 꽉 물라고 한 다음 체력 열중샷 시킨 다음 그 다음 눈을 확 부라리고는 포상을 해야 할 것이다. 장려상과 함께 5계급 특진은 물론 국민 훈장까지 수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물대포를 맞은 사람들에게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집회와 시위가 얼마나 큰 멘붕을 불러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새벽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 산간에서는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이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초반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뭄 해소될 때까지 비는 필요합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